인맥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맥이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영업. 인바운드가 전화 오는 거를 받아서 영업하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영업을 뛰어나가고 전화하고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는 인맥 관리 하지 말아라. 뭐 한 가지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을 밝히는 듯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다면 그걸 좀 숨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화이팅! 호수기 나와요? 이마까지만 나옵니다. 호수 여기 있어요. 호수기 한번 보여주고. 어디 갔노? 얼굴. 여기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업가의 인맥 관리 방법. 인맥이면 친구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적인 뭐 파트너라든지. 없는데 그런 거. 왜 요즘 하는 말이 인맥 관리도 사회생활의 일부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장님은 이런 인맥이 사업적인 부분이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는 고민을 좀 하고 대답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전 편까지 내 생각을 너무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서. 인맥이 학창 시절 인맥이랑 대학 와서부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의 인맥이 좀 다르다고 다들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제 학창 시절 인맥들은 오래 가는 인맥들이 좀 많은 편이고, 사회생활은 자기 득되는 거 없으면은 잘리는 게 다 똑같죠? 연애든 사업이든 득될 게 없으면은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되냐? 인맥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맥이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내 자신이 잘하면 그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 쓰지 않아도 나랑 같이 할 사람들은 같이 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뭐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한들 내가 용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맞춰봐야 그 사람들이 과연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과거든 미래든 잘 맞는 사람들은 우리는 합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뭐 물론 저기 금수저가 이렇게 끌어주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3만 유튜버지만 30만 유튜버가 저를 끌어준다, 그러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합이 안 맞으면 그때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막 노력해서 인맥을 막 엄청나게 신경 쓰기보다는 네. 내 할 일을 먼저 잘 하는 게 그게 있어요. 부대판다 대표님이 자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처음 알았는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빠른이시라고. 빠른이라고 영상에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거 친구 맞네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저는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연락을 계속 드리고 요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실 구대판다 대표님은 별 일이 없더라도 매달 전화하고 요런 스타일이에요. 인맥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인맥 관리 그딴 거 하나도 없고. 근데 보면은 구대판다 대표님 저보다 훨씬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인맥 관리는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 분을 봤을 때 원래는 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93년생이라고 하길래. 동생이 아니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은 대표 대 대표로서 전화를 주시면 그냥 항상 좀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뭐 별 시덥지 않는 소리 해도 뭐 별로 시덥지 않는 소리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얼마나 좋아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연락 오고 가고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게, 유튜브 어디 촬영을 해도 되게 대형 유튜버들 꽤 만난 편이거든요. 초반에 만났을 때 그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는데 저는 좀 약간 삐꾸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득될 게 있어서 나한테 연락을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배척하고 그랬는데, 진짜 판다 대표님은 매달 꾸준히 연락 오시고 꾸준히 별말 안 하시고 같이 지내는 동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근데 그 성향이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고 나는 그거 안 되니까. 우리 아사히사님만 봐도 거침없이 다 전화하시잖아요. 저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전화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사히 사장님이 이번에 사무실 이동할 때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영업. 인바운드가 전화 오는 거를 받아서 영업하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영업을 뛰어나가고 전화하고 이런 건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제 일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성향상 좀 기가 빨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덜 성장하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 방도 생겼고, 그래서 그 방을 만든 이유는 전화를 더 자주 하기 위함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저도 해보려고는 하지만, 아까 말했던 인맥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내가 인맥을 아무리 끌어당겨서 잡더라도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을 것 같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어쨌든 구매대행 업자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매대행 사업은 대부분 혼자 시작을 하시는 분도 많고, 이 사업에서 인맥이 필요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군회도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7억
근데 12억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아예 우리 출신이라 하기는 좀 뭐해가지고 양심상 7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상 인맥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잘하면 돼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사업을 크게 키우는 거는 다르다고 봐요. 저도 매출이 막 많이 나올 때까지는 나 혼자 했죠. 근데 속세로 나와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한테도 아이디어도 들어보고 그 사람과 조인도 하고 제휴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업이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인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매대행 사업만으로는 필요가 없는데 구매대행 사업에서 더 펼쳐나가는 병행수입이라든지 브랜드 총판, 병행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관 담당자들이랑 계속 소통해야 되죠. 브랜드 총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사회랑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총판권을 따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계약 관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람 간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의 사업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걸 뭐 관리하진 않아요. 보통은 제가 바쁘다 보니까 좀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연락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연락이 오면 제가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죠. 아니면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은데 그걸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제 온라인 사업을 통틀어서 하신 지가 꽤나 오래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인맥을 통해서 사업에 도움을 받거나 더 성장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주식회사 정군을 계속 내실을 다져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마케팅도 제대로 안 하고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팬분들이 많잖아요. 구독자분들이랑. 그런 분들은 내가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신다고. 근데 일반 대중들은 이해를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비스 뭐 정글 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다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정확하게 내실이 다져진 상태에서 저는 마케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내실을 다지려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세팅해야 되고 이런 거밖에 없었고 이제 세팅이 6월부로 다 끝나서 7월부터는 해야 되죠.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인맥 같은 것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병행 수입하는 상품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인가요? 거기랑 협약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럼 인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법인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리를 이제 해야죠. 근데 얼굴이 모나 보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 아사히 사장님 백발백중이거든요. 저는 백발일중. 근데 뭐 운에 관한 얘기 해주셨을 때도 1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운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기술 1이라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 좋은 얘기하네. 그렇죠. 1이라도 있어야 100이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맥 관리를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장님 기준에 좋은 인맥과 나쁜 인맥을 좀 나누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돈이요.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저랑 맞는 사람은 돈거리지 않는 사람이 저랑 맞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보셔서 알겠지만은 내가 돈 보고 사업했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나 혼자 다 벌고 다 처먹고 하지. 근데 우리 구매대행업자들 3명씩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원래 4명이었는데 우리 퇴사하는 바람에 3명씩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은 아니죠. 근데 제휴사를 가보면 대부분은 돈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 맞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 보고 사업하지 않는데 저랑은 마인드적인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가더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좋은 윈 관계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재수없어 하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이제 안 보면 되는 거고. 몇 명 있어요. 또 있고. 그 안 좋은 기억이. 네, 있죠. 우리 직원들한테 진짜 막말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서로 몇 마디 대화 나눠보면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람이 힘들면 저는 뭐 돈을 빌려주고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는 해본 적은 없어요. 돈 관계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돈 이외에 모든 지원을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수강생들 많이 알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운영했던 배대지가 우리 현지 창고랑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창고 대표님이랑 요 밑에서 술 한 번 딱 한 번 먹었어요. 술 한 번 딱 한 번 먹고 그분이랑 대화 한 2시간, 3시간 나눈 게 단데 저는 그분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는 무한신뢰. 그래서 그분이 과거에 제가 운영했던 배대지의 대표님이랑 문제가 있었다는 전화를 받고 식단하다가 전화 받았거든요. 브로콜리 탁 먹는데 전화가 오셨어. 도와주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전화 끊자마자 저는 도와드렸어요. 우리 셀러들 보호하려고 셀러들한테 공지도 나갔고. 원래는 그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배대지 대표님이랑 창고 대표님 두 분 말을 다 듣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 이분은 나한테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바로 믿고 진행을 했던 거고 어찌됐건 그분 말이 맞았어요. 결과적으로. 저도
안 맞을까봐 호달렸죠. 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나한테 거짓말을 한 상황이었다면 그것도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본 내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그냥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돈 관계없이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오래 가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이제 제휴 제한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지금은 거의 다 뭐 저희한테 제휴가 오고, 제휴가 뭐 한 달에 만약에 100건이 온다고 쳐요. 그러면 진짜로 돈거리지 않는 곳은 10%도 안 돼요. 근데 그거 알아요? 돈거리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그 10%랑 함께하면 우리는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돈적으로도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 정말 신뢰적인 관계들과 이 사업들을 꾸려나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정 사장님은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과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종류의 인맥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엄청난 인맥이죠. 그런 좋은 인맥을 만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나의 매력?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독자분들이랑 수강생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 되게 진정성이 느껴져서 구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관심이 있게 됐다. 보통은 사업을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정보를 듣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저의 구독자분들은 저의 진정성부터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저를 무한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을 무한 신뢰하게 되고, 우리 수강생들이랑 술자리 하거나 식사자리를 하면 뭐 파세요? 그 질문이 위험해요. 구매 대행업자는 제품 하나만 상대방이 알아버리면은 그거 거래처 찾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서스럼없이 정사님 이거 팔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상품 대부분 알거든요. 그럼 저는 제 거래처 있는데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제가 가르쳐서 매출이 나신 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더 잘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내 수익에 크나큰 지장이 없는 이상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브랜드 상품은 내가 물건을 받을 때 재고 조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 도매 딜러들이 나한테 물건을 다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굳이 내가 이 거래처를 숨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거래처를 다른 사람한테 줘도 그 도매딜러는 나한테 주는 양만큼 저 사람한테도 줘요. 내가 저 사람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도매딜러한테 이 수강생 소개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계속 소개가 들어오니까, 와, 이 정 사장 이거는 아는 사람도 많고 참 좋네, 난 이 사람한테 무한으로 이제 지원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예요. 유튜브 보고 시작한 거니까. 나는 그들을 몰랐지만 한 번씩 모임할 때마다 다가가서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고, 그러면은 매 분기마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점점 생겨요. 그럼 분기마다 우리가 모임해가지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얘기하면서 기발한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 사람의 힘이 커지면은 물류가 모이고, 물류가 모인 게 커지면은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배송비도 낮출 수 있는 게 그게 물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물론 구매대행 사업은 그거 필요 없어요. 수입 얘기하는 수입. 반대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인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쳐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수가 틀렸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 틀리는 사람, 내 기준에서 수가 틀렸다. 5분은 고민합니다. 그 자리에서 5분 고민하고 말씀을 드려요. 같이 못하겠다. 5분 동안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만약 이 결정을 했을 때 후회가 있을까? 나중에 내가 잘못되더라도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 이거는 더 고민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업 막 10개 이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실행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실행을 할 때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결정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오래 걸리고. 근데 저는 그 생각들을 다 세분화해서 시스템화를 해놨어요. 요런 상황에서 이거를 결정하려면 난 어떤 걸 판단해야 되지? 라는 걸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것만 보고 나는 요것만 고민하자. 그리고 바로 해결하자. 그래서 실행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제휴사들이랑 뭐도 하고 뭐 동업도 하고 다 했는데 헤어진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수 틀렸다라는 표현이 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려요. 돈만 생각하네? 그래, 한 번 더 보자. 돈만 생각하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돈만 생각하네? 그만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에 다가왔을 때 5분 정도 고민합니다. 그럼 5분 동안 고민하기 전 과정이 꽤나 오래 두고 보시는 네, 두고 보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은 안 해요. 내가 선택한 음. 거니까. 그 모든 계약 관계든 뭐든 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로서 진행한 건데 내가 그 사람을 믿어줘야죠. 어쨌든 그 사람이 돈만 보고 나한테 접근을 했던 뭐든 내가 그 사람한테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진행을 한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봐야죠. 근데 그게 좀 길긴 해요. 직원들도 그리고 그런 제휴사들도 옛날에는 2년 정도는 봤어요. 지금은 1년 정도? 왜냐면은 요번에 유튜브 쇼츠 하나 터진 게 있는데 거기 댓글에 MG한테 되게 호의적인 사람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MG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1년으로 줄은 거예요. 나도 MG인데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MG적인 성향이 좋진 않거든. MG 얘기 나오니까 다음 주제는 MG가 되겠네. 예언인가요? 네.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는 인맥 관리하지 말아라. 뭐 한 가지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을 밝히는 듯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다면 그걸 좀 숨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기준이긴 한데 돈 안 밝히면 좋고 돈을 밝히긴 해야 되나? 내가 답은 아니에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지, 그죠? 그죠? 저기 특사장님 보면은 특사장님 돈 진짜 밝혀요. 근데 저 사람도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번외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오늘도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하루 동안 인종, 나이 다 상관없이 누구와도 인맥을 맺을 수 있다면 누구와 인맥을 맺고 싶으세요? 필요 없는데요? 그것만 떠올랐어요. 우리 설민석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네. 설민석의 강사 홍보문구가 네. 신뢰의 이름거든요. 음. 노량진에 촬영 보조할 때 설민석 선생님 칠판 닦기 했었어요. 최진기, 정승재, 삽자루 칠판 닦기 내가 다 했어요. 희한한 일 많이 했죠.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따로 뭐 없으신 걸로? 없어요. 차라리 난 얘가 더 좋아요. 얘 봐봐요. 착하게 앉아있을 뿐이잖아. 사장님 그냥 사람이 싫으신 거 아니에요? 얘도 봐봐요. 착하게 누워있어요 그냥. 돈 얘가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죠?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사장님의 그런 것도 노하우고 돈 밝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어차피 그렇게 사느니 그냥 돈 안 벌고 살래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생활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되지 뭐. 그런 게 중요해요. 진짜로 너무 빚이 많은데 빚 갚아야 된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다들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문제야. 법인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호수기 산책이나 하고. 예? 그만하겠습니다.